근데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여가지고 좀 계속 투자해도 되는지 내지는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방산주 주가의 큰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저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2026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무기 수요가 계속 부각이 될 테고 특히 한국 방산업체들은 수출이 확장되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방산주 중에 좀 가장 최선호주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수주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덜 돼 왔었어요. 방산주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방산주도 지난해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란 이스라엘 태국 캄보디아 미국 베네수엘라 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방산주가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종전이 되겠죠. 전쟁이 계속 지속되진 않겠죠. 안타까운 일이고 뭐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했을 때 유럽이랑 그 이해관계들을 따졌을 때 종전의 과정들이 지루하고 힘든 건 맞지만 종전이 되어 가겠죠. 근데 말씀하신 여러 분쟁 지역들을 살폈을 때 이 종전이 과연 정말 평화적인 분위기로 전 세계가 전환될까? 뭐 예전처럼 자유무역을 하면서 뭐 서로 간의 신뢰들을 쌓아가는 그런 흐름일까 했을 때 안타깝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변화들을 거쳐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공급망도 많이 끊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우선주의로 뭐 재정을 쓰기 시작했고 리쇼링을 통해서 미국의 기업들을 데려오고 있고 다른 지역들의 군비 지출에 대해서 뭐 자제하는 분위기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마찰들이 이제 곳곳에서 계속 튀어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은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대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산주들 입장에서는 종전이 일시적인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군비 확장 기조는 계속되는 안보적인 그 위협들이 계속 가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2026년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 각국이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이제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데 특히 유럽이 좀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바이 유러피안이라는 정책,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든 거를 우선적으로 산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그런 그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계속 국가의 프로젝트들이 대두가 돼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 샤브의 잠수함 도입을 확정을 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장갑차를 쓰려고 했는데 독일 장갑차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되고 있고 뭐 다른 국가도 이제 그런 의구심들을 느끼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원래 수출이 많지가 않았어요. 방산업 자체가 내수 위주로 사업이 전개가 됐었고 2022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수요가 이제 급증한 거를 한국 방산업체들이 수출로 이렇게 계약하기 시작을 한 건데 없던 거에서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유럽이 원하는 방향은 유럽 역내에서 조달을 하는 거지만 유럽이 원하는 수준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어요. 유럽이 2035년까지 8천억 유로, 1200조를 투자하고 이런 그 계획들이 있는데 이걸 맞추려고 하면은 지금 캐파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단계 뭐 그렇게 막 늘리면 되지 않냐. 방산 캐파라는 게 산업적으로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은 파트너십을 계속 가져가면서 공동 협력을 해서 현지에 이제 합작 공장도 짓고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고 또 유지 보수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이게 파트너십이 되어가는 거지 한국을 배척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스케줄로 무기들을 다 조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납기를 굉장히 잘 맞춘다고 되게 유명하다고. 네, 그게 2022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요. 2월 달에 이제 전쟁을 하고 8월 달에 이제 무기 계약을 했어요. 이제 폴란드가 급하니까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이 전통적으로 방산 물자를 수출하는 국가들이랑 협의를 했을 때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무기를 도입하는데요. 근데 한국이
뭐 방산 수출 시장에서는 완전 변방이고 폴란드도 원래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됐던 내용인데 그 8월에 계약을 한 방산 물자가 11월에 도착을 했어요. 그 3개월 만에 납품이 된 거죠. 그게 뭐 기적 같은 일인데 당연히 방산 무기를 3개월 만에 만들 수는 없고 국내에서 쓰던 거를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 뒤에 물량들을 계속 된 게 올해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초도에 계약했던 것들이 뭐 25년, 26년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고 또 계약한 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깜짝 놀랄 일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대응력이 이게 사실 다양한 비즈니스, 산업재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한국이 가진 것 이런 게 이제 뭐 원자재라든지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빠른 대응들, 고객의 니즈에 맞춘 노력들이 지금 한국의 산업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방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최근에는 또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 남미 이쪽도 좀 각자 재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대로템이 이제 페루하고 계약을 맺고 했는데 좀 이렇게 계속해서 세계 각국의 재무장을 나서고 하면 이런 게 국내 방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요새는 또 이렇게 중남미, 뭐 중동, 아시아 이쪽하고 계약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굉장히 주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어딘지 좀 궁금한데. 일단 뭐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이 안보를 동맹국들한테 의존을 많이 해왔었어요. 뭐 중동 지역도 미국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안정화를 시켜놨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옛날처럼 유가에 예민한 상황도 아니고 미국이 에너지 생산이 적었던 시절에는 60년대 오일 쇼크 같은 것들이 미국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을 해도 유가가 안 올라가요. 미국이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공급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동의 안보를 위한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비용들이 중동 자체에서 이제 지출해야 되고 한국 방산업체들이 중동에서 많은 수주들을 거뒀는데 이게 그런 배경이 된 거죠. 예전부터 한국은 중동에 올머니에 대한 건설 산업 같은 것들이 많이 수출 이력들이 있으니까 친밀도가 높았었고요. 아시아도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무기들을 도입하는데 이미 한국이 깃발을 꽂은 국가들이 많아요.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계속 확장이 되어 가는데 이 국가들의 특징은 그간에 이제 좀 소홀히 해왔다며 이제는 좀 자립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열강들 사이에서 균형 외교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립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국같이 이 국방력을 시간을 두면서 스텝업으로 계속 쌓아 나가는 건데요. 이걸 파트너십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국은 그냥 무기를 사는 거고요.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자체적인 면허 생산이라든지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고요. 중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열강들 사이에서 많이 소외돼 있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이제 힘을 키워야 되는 단계인데 거기 한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페루 같은 국가도 벌써 군함 수출했고 전차랑 장갑차도 계약을 했어요. 뒤에도 이제 여러 무기들이 계속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를 거점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여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다 이 동일한 전략으로 국가들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방산업체들 다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방산 기업들의 경우 또 우주항공 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그간 사실 우주항공 사업은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스페이스X가 IPO 추진한다는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 우주항공 분야에서 좀 볼만한 기업은 어딘지 좀 궁금해서. 일단 그 우주는 엄청 큰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어요. 스페이스X 상장이 제일 큰 화두가 될 테고 거기에 뭐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뭐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 처리를 해가지고 골든돔이나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런 걸 이제 레이저를 쏜다거나 이런 걸 우주에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 통신위성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 같은 게 실제로 상용화돼서 돈을 벌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갈 텐데 사실 국내는 느려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체부터 해서 위성 또 이외 부수적인 그 제작들을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산업체들이 이렇게 좀 메인이 돼서 체계를 하고 있고요.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넘겨받아서 누리호의 체계 사업자가 됐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하고 있고 대형위성, 중형위성 같은 것들을 한국항공우주가 하고 있고 하나시스템이 소형위성을 이제 우주센터를 제주도에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위성들이 마구마구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밸류체인이 있고요. 위성을 만드는 세트랙아이 그리고 발사체를 하는 업체들 그리고 데이터 처리하는 업체들이 이제 쫙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의 포인트는 뭐 스타링크라든지 블루 오리진 같은 해외 유수 업체들이랑 계약을 했다거나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모멘텀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얼마나 참여되어 있는지 이런 게 포인트가 될 텐데 분명한 거는 한국이 어떻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산업이 엄청난 성장들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여가지고 좀 계속 투자해도 되는지 내지는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방산주 주가의 큰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저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물론 종전의 과정이 지루하고 길기 때문에 그 변동의 기간도 길고 폭도 클 수가 있는데 좀 더 길게 보면 정말 이게 평화로 간다고 하면 무기가 필요 없을 또는 무기가 이제 빨리 도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2026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무기 수요가 계속 부각이 될 테고 특히 한국 방산업체들은 그 수출이 확장되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 조정들을 잘 활용을 해서 비중들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방산주 중에 좀 가장 최선호주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저는 현대로템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이제 수주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덜 돼 왔었어요. 이 전차가 메인 제품인데 전차는 이 계약에 대한 협의가 복잡하거든요. 공격 무기기도 하고 대당 가격도 높고 한국가가 전차를 도입하는 그 로드맵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성숙해서 이제는 여러 국가들의 수출이 타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2026년 한 해 동안에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현대로템을 제일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라인업이 너무 많아요. 국가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우후죽순 보여줄 테고 그다음 한국항공우주 미국이랑 고동연령기 사업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그걸 포인트로 보고 있고 LIG 넥슨도 유도무기가 많고요. 하나시스템도 이런 여러 사업들에 이제 소프트웨어 참여가 돼 있고 레이더 사업 그리고 군함 비즈니스도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올해는 좀 조선하고 방산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이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긴 한데 좀 투자 전략이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주식시장을 놓고 생각하면 2025년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 부담을 안고 26년 한 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섹터 간의 선호도를 볼 때 제일 쉬운 건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냐를 봐야 되는데 조선과 방산은 이익 증가가 계속 보여질 만한 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업 간의 선호도를 따졌을 때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25년에 올라간 가격이 부담이니까 조정들이 올 텐데 그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게 26년의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